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례 천은사가 지리산 탐방객에게 받아온 입장료를 32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수십억 원 규모의 수익시설을 사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54명이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사건 발생 7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의 투자 규모와 면적이 계획보다 축소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시작됩니다. 지리산 탐방객들의 불만을 사왔던 천은사 입장료 징수가 3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 사찰이 입장료를 포기하는 대신 정부와 자치단체가 40억 원가량을 들여 수익시설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를 헐고 있습니다. 천은사 측이 지리산 성삼재 쪽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징수하던 입장료를 폐지함에 따라 취한 조치입니다. 입장료 폐지는 지난 1987년 징수를 시작한 이래 32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지리산을 찾아주시고 지리산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천은사 측은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길 일부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이유로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걷어 탐방객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탐방객들은 천은사를 들르지도 않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냐며 반발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탐방객 74명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승소해 입장료 등을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효력이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바람에 입장료 갈등은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분명히 패소 판결을 받아서 그걸 못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다가 불법 거시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입장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갈등을 끝내자며 조계종과 정부, 자치단체가 논의한 결과는 입장료 수익과 세금 지원을 맞바꾸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매년 5억 원 정도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을 사찰이 포기하는 대신 천은사를 위한 수익시설과 주변 환경정비에 국비와 지방비 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통 찻집 이런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달라. 저는 폐의 그렇게 하겠다. 그동안 정말 30년 동안 못해왔던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탐방객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통행료 내는 거를 안 내니까 그냥 편안하게 올 수 있고 부담 없이 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지역 발전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은사처럼 사찰과 탐방객들이 입장료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의 사찰은 24곳. 이번 사례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갑 한전사장은 어제 재정 지원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각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지원하고 나주시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를 각각 40만 제곱미터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던 송정공원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두 번째 공모에서도 제안서를 낸 사업자가 없어 추가 공모보다는 시 재정 투입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광주 25개 민간공원 가운데 재정이 투입되는 공원은 총 1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지역은 종일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모두 그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빗방울도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한 데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거치겠고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대법원 승소 확정 이후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강제노역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54명의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 9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장에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강제노역 피해자 원고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원고들이 한 명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당했던 비참한 사연들을 설명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일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고 이밀택 씨의 아들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그 아버님이 징용을 시험에 나가셨고 또한 현재 지금 고령이 돼가지고 집 나이로 98세입니다. 그 생존에 꼭 그 손해배상이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 전범 기업의 어거지와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좌절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승소 확정을 보면서 힘을 다시 냈습니다. 기폐증, 석탄과 혈액에 걸려서 한 20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43년 전에 잡고 오셨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모집한 광주 전남 지역 소송인 537명 가운데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아직 54명의 원고가 추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되는 전범 기업은 총 9곳으로 미쓰비시 광업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쓰비시 중공업 12명, 스미토모 석탄광업 8명 등입니다. 오늘 집단 소송은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전범 기업이 자초한 것입니다. 시민모임은 1차 소송을 우선 진행한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2차, 3차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 소송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국가폭력을 사법적 판결로 인정받아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48년 10월 여수주둔 14연대가 제주 4.3 진압작전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 사건. 당시 군경 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고 군사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순천 철도국 기관사였던 장모 씨는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후 연행돼 22일 만에 총살됐습니다. 60여 년 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군경이 순천 지역 민간인 439명을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고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지난 2013년 또 다른 유족 2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문을 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생명들, 귀한 생명들을 이제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재심을 했고 재판부는 어제 공판에서 여순 사건에 무법적인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사건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피고인의 죄명조차 확인할 수 없어 사법적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법회의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준비기일 형태로 하고 다음 공판까지 재심 청구 이후 장 씨 외에 다른 2명의 유족이 사망한 상황과 관련해
변호인 측 입장을 정리해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문이나 어떤 불법 구금 등에 의한 증거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투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공소사실 특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공소기각 판결에 여순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6월 24일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다시 열립니다. 앞으로의 2달 동안 검찰이 적정한 근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의 투자 금액과 공장 부지가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축소돼서 추진됩니다.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간담회에서 광주시가 밝힌 내용인데요. 지역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사업비는 자본금과 차입금을 합쳐 당초 7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시는 예상 사업비가 5,754억 원으로 1,200억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의 경우 지분율엔 변동이 없지만 투자 금액 면에선 각각 100억 원 안팎이 감소했습니다. 투자 유치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됐다며 공장 건설 부지도 당초 19만 평에서 소폭 축소됐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겠냐는 우려에 대해 광주시는 고용 인원이나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은 그야말로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보다 알차게 사업 규모가 바람직하게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 개 지역 기업들은 투자 조건이나 수익 배분에 특히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투자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섭니다. 다만 합작법인이 비상장으로 출발하는 만큼 시민주주 공모 방식의 개인 투자는 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서 일단 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에 광주은행이 첫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광주은행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이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은행의 참여가 다른 투자자 모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재벌 대기업에게 매각하기보다 국민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정책연구기관인 위민연구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을 대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은 재벌을 위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민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을 국민주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9,000세대 가까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총 10배가량 입주 물량이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부터 시장에 나올 입주 예정 아파트들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고 규모가 어떤 아파트입니까? 예, 지금 신축 아파트로 지금 광주 전남에 5월에서 7월 달 3개월 동안 약 9,000여 세대 가까운 게 많습니다. 광주가 6,379세대고요. 전남이 이제 2,436세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2017년 말에 좀 비슷한 상황이 한번 연출이 됐었는데요. 좀 나눠보면은 2018년도에 요 시기에 640세대밖에 우리 광주가 입주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와, 많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좀 뜯어다 보면은 5월, 7월 달에 이제 동구하고 남구, 즉 효천지구와 용산지구, 내남지구에 집중적으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 물량이 좀 과다하게 조금 몰린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입주 물량의 대부분 면적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들이고요. 상대적으로 북구와 광산구와 서구는
입주 물량이 좀 작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렇게 조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2014년에 입주 물량이 한 1만 5천 세대 정도 입주를 하고 나서 2015년, 16년에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 호황이 일어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19년도 올 초에 16년도 집중적으로 공급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몰린 이유가 겹쳤다고 보여야 되겠죠. 시기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5월에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된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어떤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거죠? 조금 더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차원을 좀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선분양제도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금융이자 시공기간에 따른 금융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좀 있고요. 네, 뭐 잔금도 치러야 되고 네, 뭐 대출이 민원이나 뭐 늘어나긴 이런 인허가 하죠. 지원으로 인한 통상 이런 것들이 각 건설사들마다 사업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보는 고려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없게끔 하다 보니까 각 건설사들이 지금 입주 시기가 묘하게 지금 5월 달에 지금 많이 겹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전셋값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어느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임대차 시장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이미 효천 일지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광주를 좀 디테일하게 본다 하면은 인구 총조사 통계만 따져도 지금 자가 보유량은 한 3, 4만 가구가 5년 단위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 임대차 시장에 계속 거주하는 우리 전세입자, 전월세 세입자분들은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좀 줄었거든요. 이런 전남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덜한데 광주는 굉장히 좀 임차 시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전월세 가격의 약세 현상은 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새 아파트로 또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사업체라든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부동산 산업, 특히나 주택 산업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관들에서 많은 이미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지금 거래량이 대략 40%에서 50% 준 건 맞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그런다고 봤을 때 뭐 지방 세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법무사업이라든지 중개업이라든지 인테리어 가구 도소 매업이라든지 가전 도소 매업이라든지 여러 관련 후방 산업들이 이미 지금 위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종사자분들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패턴이 지방 경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러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취등록세는 지방 세수거든요. 그렇죠. 예, 지방 재정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결국은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자꾸 중앙 정부에 기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좀 심화될 건데 그리고 현재의 지금 이 부동산 주택 시장이 금융 규제로 인한 좀 인위적인 거래 절벽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새 집을 가려고 해도 구집이 좀 안 팔리는 현상들이 지금 자꾸 나오니까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들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괄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늦기 전에는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이 산재 요양을 신청한 엠코 테크놀로지 노동자를 사측이 징계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엠코지회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추가 자료로 작업 장면을 촬영했는데 회사 측이 노조지회장과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려 한다며 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해당 노동자의 촬영 행위는 보안 위반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정한 크기 이하의 작은 고기는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민들은 허가받은 어법 자체가 고기의 크기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그물에 걸려 이미 죽어있는 고기를 바다에 다시 버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해 안강망협회와 수협이 금지 체당 규제를 앞두고 참조기와 갈치 등 어종별로 잡을 수 없는 크기를 안내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바뀌면서 금지 체당 어획물이 고기 종류별 무게 기준으로 20%를 넘으면
조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는 이미 죽은 상태로 상자에 담는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죽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물에 들어오는 순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와서 다시 버린다는 것도 그 해양 오염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안강망어업 자체가 큰 고기만 골라 잡을 수 없는 비선택적인 어구어법이어서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불만도 높습니다. 정부는 연근해 차원량을 오는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1999년부터 어선별 허용 어획량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어획량 규제 어종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선업계는 수산자원을 지킨다는 목표에는 수긍하면서도 정부가 어구어법 개발 등 준비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규제만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시가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연장 접수합니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반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의 가구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3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나눠집니다. 신청은 5월 10일까지 상무지구 우체국 보험회관에 있는 한페이시스에 현장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5월 11일 무등산 정상이 개방됩니다. 올해는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7,000명만 정상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는 5,000명, 목교, 장볼제 입구 등 두 군데에서는 2,000명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니 미리 신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순천만과 한평군을 가볼 만한 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어촌으로 떠나는 기차 여행 상품에 참여하면 5월 4일 순천만 봄꽃 축제를 만끽할 수 있고 한평 석도마을에서는 다양한 공예 체험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이벤트가 있는 어촌 체험, 이번 주 봄나들이로 어떨까요? 이무리한 행진곡 가사를 힘있는 서예 글씨로 풀어낸 서예 전시가 5월 2일부터 8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립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박종화 서예전 이무리한 행진곡인데요. 이무리한 행진곡 가사를 재구성한 작품들 20점과 동영상으로 재구성된 작품들도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손수 만든 문화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브릿지 디자인 마켓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매월 1회씩 참여자를 모집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간 맞춤형 팝업 스토어도 정기적으로 열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서는 종일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모두 그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빗방울도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한 데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거치겠고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영광의 낮 기온은 19도, 담양 22도, 나주와 화순 23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9도, 해남 20도, 완도도 20도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은 23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비교적
무척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무엇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